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학교를 가서 제일 많이 부딪힐 내용들.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이 이렇고 뭐 이런 것보다 학교 갔더니 학점은 이렇게 되고 수행평가는 이런 비율로 적용이 되더라가 학교별로 너무 많이 달라요. 이게 한 2년 전 지금 예비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했는데 너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과정 편제표를 학교별로 다 처음에 열어봤을 때 내용에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느 학교를 어떻게 골라서 가지? 였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그러니까 올해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수강 신청 다 한 결과를 저한테 얼른 캡처를 해가지고 보여줬는데 보니까 과목이 다 개설이 안 된 학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그 부분까지 설명을 드려서 좀 현실적으로 과목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공부를 할 때 어떻게 좀 미리 요 시기에는 뭘 해야겠다는 걸 2년 계획을 좀 설정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현재 중3 예비 고1 계실까요? 손 좀 들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원서 쓰시느라 속이 시끌시끌 하셨을 텐데 그죠? 어떻게 하면 좀 인원이 많은 학교를 가서 내신이 좀 괜찮아져 볼라나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고2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여보 그거 쓴 게 언젠데 벌써 이렇게 됐네 이러시고요. 제가 첫 번째로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통합 과학이 어떻게 됐어?를 물어보신다면 첫 번째, 수능 과목으로 결정이 됐죠. 근데 그전에도 사탐, 과탐은 있었잖아. 내용이 달라지면서 과목이 달라지면서 문항이 추가됐습니다. 기존에는 20문항, 지금은 25문항. 5문제 늘었죠. 그래서 문제풀이 시간은 10점이 더 늘어났고요. 그 전에는요. 난이도가 조금 낮은 문제는 2점, 배점이고 조금 어렵다, 3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는데 이제 3원화 됐어요. 1.5 8문제 나옵니다. 2점 배점짜리 9문제 나옵니다. 2.5로 배점된 거 8문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50점으로 운영이 되고요. 이미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고사 한번 실행했어요. 평가원에서 교육청에서 낸 거 말고 평가원에서 낸 거 한번 실행을 했는데 학생들 입장에선 2.5로 배점된 문제가 많이 어려웠대요. 근데 그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자료 분석형 문제다 보니까 애들이 내용은 알지만 얘가 그 말을 하는지를 캐치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전문가의 선생님들은 이제 그 문제를 내시는 우리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2.5가 더 어려워져야 된다. 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셨어요. 이유는 이거 가지고 전국의 1등급 가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마 2.5 배점을 받은 문제들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국영수는 문항수도 그대로고 문제풀이 시간도 그대로고 사과탐만 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끝나는 시간도 좀 조금씩 늘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신 등급제는 9에서 5로 조금 간소화됐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 요맘때만 해도 1등급을 받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부푼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1등급은 4%, 2등급은 누적 11%였는데 이번에는 전체가 10%니까 그럼 옛날에 2등급까지일 거 아니야. 그걸 못해. 너무 힘들던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1학기 중간고사 마치고 자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어떡하지? 내가 1등급 중에서도 완전 앞부분 1.2, 1.3 이런 뾰족한 1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못했어? 이러면 나 서울 안에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그냥 깔끔하게 검정고시. 이런 상위권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사태가 1월 1학기 기말에 딱 끝나자마자 부산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교육청이라든가 이렇게 각 지방에서 다 교육청분들이 담당해서 조사를 했더니 생각보다 애들이 1등급이 많지가 않더래요. 그러니까 모든 과목을 1에 앞을 받는 완전 우수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없더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또 분석을 했는데요. 과목별로 난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애들이 모든 과목을 잘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대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1점 조금 더, 그러니까 1등급 뭐 1.1, 2, 3이 아니어도 뒷부분이어도 괜찮으니 더 힘내서 내신을 쭉 챙겨보자.
그러니까 교육청들에서 각자 한 이야기였는데요. 그 정도로 생각보다는 내신 받기가 좀 어려워졌다. 5등급제가 됐지만 그래도 좀 쉽지는 않더구나. 그러니까 이제 1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모든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낀 내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수행평가가 강화되었다는 이야기는 뒤에서 같이 해드릴게요. 고1, 고2가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온 자료가 좀 있어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요. 자, 그 연계표 살짝 지나가시고요. 세 번째 변화는 과목이 기존에도 통합과학은 있었어요. 근데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리 파트는요. 조금 더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예전에 물리 파트는 신소재라 그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신소재. 어디 뉴스에서 나와야 될 것 같고 주식하다 보면 들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 그런 신소재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훨씬 간략화되고 반도체 하나만 남았어요. 신소재에선.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과도 응시해야 되고 이과생도 응시해야 되지만 예체능 학생들도 이제 이 수능을 응시해야 하는 과목으로 쓰다 보니 너무 어렵게 가지 않는 취지로 물리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빠지고요. 대신 화학, 지학에서 조금 어려운 파트가 뚝 내려왔습니다. 저 지금 수원여고 직전 보공하다가 내려왔는데요. 학생들이 한 얘기가 선생님 저 다른 거는 괜찮아요. 물리도 할만해요. 발전의 원리까지 하겠는데 지구 열수지 평형 이거 너무 어려워요. 그게 2학년에서 내려온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확실히 2학년 난이도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계속해도 틀려서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하고요. 1학기 때 그런 비슷한 게 산과 염기, 중화반응. 중학교 때 내용은 들어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난이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훨씬 강화됐고 그다음에 물리에서 애들이 생각보다 겁먹던 거는 조금 더 바뀌고 그다음에 1단원, 6단원 새로 신설되고 내용이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수행평가 비중이 엄청 늘었어요.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 지금 100점 만점 한 학기로 환산을 하면 중간고사 25%, 기말고사도 25%입니다. 심지어 이조차 작년에 권서는 시험을 한번 실행하지 않았어요. 그럼 중간 25%, 기말 25%, 그럼 나머지 50%는 다 수행입니다. 수행을 보통 2번 보고요. 2번 배점은 20, 20, 10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작년에 학생들을 쭉 가리키면서 20, 20, 10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쭉 파악을 했는데요. 가장 아이들이 무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 조사해서 탐구와 자료 제출하기 이런 거는 크게 부담은 없거든요. 사실 이런 거가 조금 적은 배점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20점 같은 높은 배점에 해당하는 건 구교육과정상 중간이나 기말고사 지필 맨 마지막 페이지에 있던 서술형 10점, 15점짜리 같은 게 바로 그냥 수행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의 특징 거의 중간 기말 때는 서술형이 없거나 있으면 10%밖에 없습니다. 서술형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수행에서 다 챙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행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예전 같으면 학생들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수행 좀 망했는데요. 괜찮아요. 중간 잘 보면 돼요. 그럼 저도 그래 잘 보면 돼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된 게 수행 1점 감점이면 중간 또는 기말고사에서 4점짜리 문제 하나 챙겨와야 돼요. 이 정도로 수행 비중이 엄청 올랐어요. 그럼 학교별로 비슷한 내용을 하나요? 다 달라요. 그것도 좀 놀랬던 게 선생님들끼리 약속한 것처럼 이 학교는 여기가 시험, 그러니까 중간 그 발표 자료인데 여기는 여기를 보시고 다른 데 보시고 심지어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로 보시는데 그 프린트 내용이 현재 통합과학 교과서가 아닌 구교육과정 내용인 학교도 많았습니다. 이 인근에 그 과중반 있는 학교가 그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난이도도 상당히 다르고 수행평가는 꼼꼼하게 신경 써야 되는. 근데 수행평가 시기가 또 조금 슬픈데요. 꼭 중간고사 2, 3주 전에 보세요. 그럼 아이들 입장에선 중간고사 대비하려고 막 학원에서도 학습물도 많아지고 얘도 나름 계획을 짜서 당차게 해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수행평가 대비를 시작하느라 또 약간 흐트러질 수밖에 없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중간 앞에부터 시작이 될 거고요. 시기는 중간 앞에 한 번, 중간 뒤에 한 번, 그 다음에 기말 전에 한 번. 요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20%, 20%, 10% 반영인데 매원고는 25% 두 번.
아직 학교가 결정이 안 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은 예비고 1학년 학생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쓴 학교가 있으면 오늘 제가 여러 학교 이름을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본인이 쓴 학교가 있으면은 한 번씩은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지망이 아닌 슬플 수도 있어서 만약에 내가 여길 가게 되면 이런 상황이구나. 매원 매탄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비중이 4, 4, 4 학점이 아니에요. 국영수에 3학점짜리가 섞여 있어요. 조금 신기하죠. 그러고 매원은 지금 25% 2번 이런 식으로 다른 학교랑 가장 좀 차이가 나고요. 대부분 학교는 국영수가 4, 4, 4 이런 식으로 학점이 가고 과탐은 4, 사탐은 많이 달라요. 통합사회는 3도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통합사회도 4, 통합과학도 4 보는 학교도 있어요. 네. 뭐 효원이라든가 곡정은 아니에요. 곡정은 사회 통합사회는 3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르고요. 통합과학의 경우 딸려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과학실험탐구라고 한 학점짜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과탐 영역은 5학점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그게 따로 시험을 보나요? 네, 따로 봅니다. 기말에 따로 보고요. 그럼 학점도 따로 계산되나요? 네, 따로 계산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학교마다 조금 다른 이유는 기본이 4지만 학교 재량으로 하나씩은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기본이었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 학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수행평가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학생들은 사실 작년에도 다니고 재작년에도 1학년인 아이는 없지만 제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챙길 게 엄청 많네 같은 입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크게 이렇게 4가지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1학년 같은 경우는 지금 막 학교 정하느라 시끌시끌 하셨는데 아까 부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4월부터 예비조사를 시작해요. 분명히 제가 이 인근 학교 교육 편제표를 봤을 땐 분명히 2학년 1학기에 물화생지가 다 깔린다고 했는데 4월 달에 예비조사 한번 하고요. 6월 달에 또 예비조사 한번 하면서 선생님들이 과목을 조금씩 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현재 2학년 1학기에 물화생지가 다 깔린 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효원 다 있고요. 권선 물화생지 다 있는데요. 곡정 화생지만 있습니다. 그럼 물리는요? 2학년 2학기요. 그럼 다른 학교 애들이 2학년 2학기 때는 뭐예요? 진로 선택해요. 그럼 다른 애들 진로 선택할 때 곡정 애들만 물리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혹시 나는 이 부분을 좀 취약하니까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가야겠어 또는 나름대로 선행을 하고 가야겠어를 했을 때 자기 학교만을 위한 학원이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 화홍은요 2학년 1학기 때 2개밖에 안 해요. 물리랑 생명. 그럼 화학하고 지학은요 2학년 2학기. 그럼 다른 학교 막 지구 시스템 하고 있고 에너지 하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 하고 있고 다 진로 선택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학교마다 이게 엄청 다른데요. 홈페이지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홈페이지에 없이 4월에서 6월에 현장 조사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추려주세요. 이러는 가장 큰 이유는 내신 때문이에요. 사실 교육 고교학점제를 딱 처음에 열었을 때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도 된다고? 그럼 심리가 꾸민 친구는 뭐 윤리도 좀 들으면서 생명도 들으면서 인간심리 좀 들으면서 그다음에 여행지리 같은 거 재밌어 보이는데 그런 거 하나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선생님들이 내신 따기에 쉽게 만들어 주시려고 학생들을 조금 몰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제 유출되면 안 되는 자료여서 잠깐만 불러드리면 권선 같은 경우는요 300명이 지금 좀 안 돼요. 1학년 인원이. 근데 물리희망자 114명 이러면 이제 1등급이 11명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한 반에 1명 이슬동말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학은 137명 생명과학 179명 아무래도 그 외 문과 이과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물화생지 중에 가장 접근하고 생기부나 세특쓰기에 제일 좋은 게 생명과학이거든요. 그래서 좀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과학 106명 정말 딱 퍼센트로 가면 되는 상황인 거죠. 이거를 처음에 알려주지 않으셨대요. 한 과목에 지금 선생님 여기 몇 명 들어가요?를 알려주면 106명인 학생들 입장에선 빨리 도망가고 싶겠죠.
그래서 알려주지 않으셔서 실제로 지금 정확히 모르는 학교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최종은 안 알려주시고 중간 여름방학 거를 제가 지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안 돼, 더 이상은 못 고쳐줘 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교정은 조금 더 뒤에까지는 할 수는 있어서 아주 최종까지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 그럼 혹시 사회 과목 중에서는 뭘 애들이 제일 많이 선호해요? 현대사회와 윤리. 듣기만 해도 별로 재미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인원이 많아서 168명.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부담도 좀 적으면서 내신은 좀 괜찮은 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슬프죠. 내 적성과 꿈보다는 일단 내신이 좀 괜찮은 거. 그러면은 크게 나는 딱 정해져 있어. 내 전공과 적성이 정해져 있어 하는 친구들은 그 안에서 고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조금 애매해. 그러니까 자연대인데 아직 모르겠어. 이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조금 내신 따기 쉬운 거. 그래야 부담이 적으니까. 그럼 혹시 그러니까 사회 탐구 중에서 사회 시리즈 중에서 다른 거 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원수가 확 줄어요. 세계사 뭐 이런 거 95명. 그럼 이제 1등급이 확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신청자가 됐어요. 그럼 2학년 2학기 때 한다는 과목들은요. 점점 더 줄어요. 이유는 진로 선택이 시작이 되거든요. 진로 선택의 특징. 과목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선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한다는 진로 선택 중에서 그나마 많은 게 물질과 에너지라고 화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포와 물질 대사 생투예요. 요런 게 이제 130명대. 나머지는 100명 안 돼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부터 내신 정말 치열하네. 진로 선택까지 가. 그 학생들의 평균, 그 다음에 전체 수강 인원, 그 다음에 학생들의 그 내신, 그러니까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다 기록되는 거예요. 이걸 언제까지 하냐고요?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되면 나타나는 증상이 예전 애들은 3학년 1학기 때 수능 준비 가능했는데 지금 학생들은 수능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학기가 늦어졌어요. 그리고 학습 부담은 더 늘은 이유가 물화생지가 원래 2학년 1년치 과목인데 지금 한 학기로 뚝뚝뚝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교과서가 좀 달라지고 내용이 가벼워졌다고 하는데요. 내용이 가벼워진 거지 양이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이 많다. 그리고 왜 학년마다 좀 다른 거 있잖아요. 이 학교 내신 따기 좋다 그래서 왔는데 올해 우리 학년 애들 너무 잘한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게 선생님들이 기존 내신 문제를 좀 내시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 난이도가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게 한 학기에 해야 할 학습 부담이 확 늘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학교가 공통이 아니다 보니까 내 학교를 위한 과목이 항상 학원에 있지 않다는 거. 이 학원에만 있나? 그럼 저 학원 가볼까? 대부분 비슷해요. 다 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로 하는 과목을 개설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학기가 더 늦어졌다. 곡정 같은 경우는 3학년 2학기까지 진로 선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서 얘네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요. 학교별로 이게 엄청 달라요. 그러니까 1월 21일, 2일, 3일 이때 고등학교 발표되는 예비 고1 학생들 어머님들은 우리 학교가 어디 갔다고?를 확인하시고 나서 교복집에서 먼저 연락 올 거예요. 그럼 이제 확인하시고 우리의 빨리 전체적인 걸 확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입학하고 4월부터 시작을 해요. 예전에는 2학년 것만 결정했죠. 3학년 것까지 2년치를 한꺼번에 다 결정하래요. 나 지금 꿈도 아직 못 정했는데 이걸 지금 벌써 하래요. 그래서 미리 알고 계시지 않으면 그때 굉장히 당황스럽고요. 학생들이 저한테 학교에서 자료집이라고 선생님 이거 줬어요 라고 갖고 왔는데 저 무슨 보험 약관인 줄 알았어요.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걸 이 정도로 모르겠는데 그럼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게 아까 언급해 주신 대학교에서 필수 이런 거. 필수는 꼭 해. 이거 안 하면 안 받을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거는 이것도 했어? 그럼 점수 추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러프하게 나와서 조금 도움이 덜 된다 싶으시면 숙대나 경희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깐깐하게 나왔어요. 그거 뭐 참고하셔서 4월, 5월, 6월 살짝 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달라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수행평가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서술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별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특히 뭐 과중이라든가 이런 학교 있으면은 무지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분 점수를 안 주세요. 예전에는 왜 5점이면은 그 중에 이렇게 2는 좀 주시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안 주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부분 점수 1점을 올려주면 시험 4점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런 밸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 점수 1점을 주는 순간 등급이 너무 나눠지기가 힘들어져서 올해 1년 동안 쭉 봤는데 부분 점수 없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보고서 제출 같은 경우는 사실 부분 점수를 기대할 게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탐구 실험인데 2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은 한 10문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막 2점 이런 게 나오는데 2점에서 부분 1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을 쓰지 않으면은 그냥 다 날린다 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어려운 학교들한테 야 이거 니네 학교에서 배웠어? 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은 대답 중학교 때 했잖아 라고 하셨대요. 중학교 거 없거든요. 그래서 입학하기 전에 제일 좋은 거는요. 우리 애가 어느 학교 갈 거고 어디까지 선행할까 보다 더 가르치는 제 입장에서는 제일 필요했던 게 제가 중간에 섞어 넣었던 중학교 과학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연결이 됐고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고2, 고3 때는 이렇게 심화해서 나오는 거였구나를 연계한 표가 있어요. 중등 과목 중에 안 된 게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무척 현명해요. 왜냐하면 중학교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내용은 다 안다고 만든 게 통합과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꽤 있어요. 특히 뭐 앙페르의 오르나사의 법칙 이런 거는 통합과학엔 없는데요. 중학교 때만 배웠고 수행평가엔 나와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혼자서 수행 좀 대비하려는데 조금 녹지 않은 이런 일들이 생겨서 중등 과정이 좀 됐는지 체크하는 게 12월에 사실은 제일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라졌구나. 학교에서 수행은 이런 식으로 달라졌고 반영 비율이 엄청 올라갔고 수행의 대부분이 옛날에 그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학교별로 이 서술형 반영 비율도 또 엄청 달라요. 창현 같은 경우는 거의 60%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반영 많이 하고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조금 조절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학교별로 정말 다르니까 본인이 잘 챙기지 않으면 그냥 학원에 왔다, 수업을 듣는다, 시험 대비를 한다, 집에 간다. 나 오투도 풀었고 완자도 풀었고 기출도 몇 번 돌렸으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아? 중학교 땐 됐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학교별로 너무 달라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1월 말에 학교가 다 결정이 되고 나면은 다시 한번 그 학교 맞춤식의 내용들을 잔소리를 학생들에게 해줄 예정이지만 기본적으로 좀 빨리 챙겨야 되는구나를 모두가 다 알고 계시면 대비하기가 훨씬 쉽고 생각지도 못한 학교를 가게 됐을 때 16지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게 됐을 때 너무 놀라시지는 않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은 4월에서 5월에 결정하시고 수행 대비 잘해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별로 난이도 있으니까 학교별 그 프린트나 유인물 잘 챙기고 중학교 거 꼼꼼히 하자. 고2는요 이미 다 정했어요. 다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몽창 다 상대 절대평가가 다 적용되는 내신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단위수도 그러니까 그 예전에 단위수였고요. 지금은 학점이라고 표현하죠. 학점도 높아요. 3점 아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3점짜리 3과목, 4과목을 3학년 1학기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은 집에서 한 번씩은 무슨 과목인지 내용이 뭔지 선행을 하든 선행을 학원에서 하든 혼자서 공부를 하든 인강으로 구경을 해보든 모든 게 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유는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작년, 재작년 그 고2, 고3 사과탐 고르는 것보다 아이들이 너무 적어요. 한 과목당 아이들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적어졌지, 그다음에 학습량은 늘었지 이렇게 되면은 애들은 힘들죠. 근데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시험 한 번밖에 없어요. 예전에 만약에 생명과학에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망쳤어. 그럼 기말도 있고요. 2학기도 2번이나 있어요. 지금은 한 번 망치면 다음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회복할 수 있는 시기도 생각보다 좀 짧고요. 아이들 조금 안타까워요. 이렇게 보면은 요랬을 때
충분히 앞을 보고 조금 예습을 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별로 개설하지 않는 과목들이 꽤 많고 그런 과목은 학생 수가 적을수록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올해 봤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을 좀 몰아주시는 것 같아요. 내신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그 뜻은 우리 학교는 내년에 가르치는 거지만 다른 학교는 이미 다 가르쳤어? 그럼 나는 공부를 못하는데 갈 학원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개설한 과목과 개설한 본인이 듣는 과목이 있다면 그 시기에 잘 시간표를 짜서 수강을 하는 그런 좀 거시적인 안목이 더욱더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 현재 예비 고2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수능 대비는 언제예요? 고1에서 고2 올라갈 때 그때는 취약한 단원만 했으면 좋겠어요. 역학을 못한다든가 아까 말한 산화한원 중화반응을 못한다든가 취약한 단원만. 왜냐하면 예습하느라 바빠서요. 2학년 거 하느라 바빠서요. 그리고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이때 두 번 잡지 않으면 고3 때 역전은 쉽지 않을. 왜냐하면 너무 할 게 많아져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뭐 여름방학 때 그 기적을 기대하기도 지금 힘든 상황이 됐고요. 너무 짧아지고 할 게 많아져서. 그래서 사실 고2 예비 고2가 가장 좀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드실 텐데 이미 결정이 다 된 과목 결정까지 다 3학년 것까지 다 된 상황이니까 우리 학교 개설 과목과 내가 들어야 하는 게 있으면 똘똘하게 잘 챙기는 거. 그 다음에 수행 절대 무시하지 않고 비중 높으니까 정신 차려서 수행 잘 챙기는 것. 여학생들은 별로 걱정 안 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거든요. 근데 남학생들은 내일이 수행인데 오늘 무슨 문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풀어서 심지어 이렇게 보내요. 이거라도 외워서 가. 이게 너네 학교 문제랑 제일 유사하대. 이거 해줘도 아침에 8시 25분에 문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뭐 하라고요? 또 있어요. 그거 잘 챙겨야 돼요. 진짜 그 20점이 그 20%가 예전 같지 않아요. 가치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힘들겠지만 또 첫 해다 보면 항상 그 처음에 약간 뒤죽박죽한 상황에서 또 좋은 일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대비는 내년 1년 대비가 아닙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 것까지 한 번에 대비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혹시 과목별로 궁금하신 내용을 체크해서 제출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두셨대요. 현재 종합반 재원생이면은 여기다 체크해서 담임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상담 드리고요. 종합반 학생이 아닌 경우는 내려가시면서 1층 데스크에 제출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취합해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 혹시 많으실 텐데 저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상담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